WRNG 이번 시간에는 수업계획서 작성과 수업계획서 작성의 실제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돌봄교실 수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점과 작성 방법에 대해 이해할 수 있으며 돌봄교실 수업계획서의 다양한 사례에 대해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수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업 계획서 작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수업을 하실 때 그냥 무턱대고 하시지 않잖아요. 일단 계획을 잘 세우고 그 계획에 맞춰서 실행하시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계획서가 있고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수업 계획서에는 크게 연간, 월간, 주간, 일간 계획서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연간 계획서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연간 계획서라는 것은 말 그대로 1년 동안의 교육의 어떤 이념과 방향, 목적,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서를 의미합니다. 이번 연도의 그 초등 돌봄 교실은 어떤 교육 이념으로 또는 아이들한테 도움될 수 있는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제시할지가 선생님 머릿속에 일단 있어야 할 거고요. 그것이 계획서에 옮겨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3월에서 학교는 다음에 2월까지 12개월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 12달의 주제와 교육 목표를 정하는 일이 우선시 되어야 하겠고요. 이 주제를 잘 선정해야 이제 학생들한테 도움될 수 있는 효과적인 수업이 진행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학교 교육과정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교육과정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반영하여서 돌봄교실의 교육과정도 마련해야 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연간 계획도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계절과 절기를 참고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봄에 대해서 알아보던 어떤 수업이었다고 하면 예전에 따뜻했던 봄과 또 맑았던 봄과 지금은 황사도 많이 오고 미세먼지도 많이 오는 봄이죠. 그래서 그런 지금의 절기 또 여름이 굉장히 늘어난 것, 봄, 가을이 짧아지고 겨울이 늘어난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활동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계획을 꼭 고정됐다고 보시기보다는 조금 더 융통성 있게 기간을 활용해서 계획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아동 발달과 성장 과업에 따른 어떤 흥미와 요구 고려도 중요하겠습니다. 아이들은 뭐 하루가 다르게 다 자라고 있는데 선생님의 생각은 예전에 봤던 아이들한테 고정되어 있으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현재 아이들이 어떤 발달 과정에 있는지 또 지금 필요한 성장 과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친구가 필요할 때인지 혼자 주도적인 학습이 필요할 때인지 등 흥미와 욕구를 고려하셔서 연간 계획서를 작성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월간 계획서입니다. 이것은 매달 연간 계획에서 짰던 월간 주제에 따라서 계획을 하게 되고요. 또 한 달 동안의 주별 주제와 교육 목표를 정해서 계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 달 중에 특별한 행사, 절기, 기념 행사를 꼭 확인하고 월간 계획을 작성하셔야 하는데요. 담당자 선정, 또 프로그램을 어떻게 준비할 거며 홍보 및 진행 활동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계획하는 것이 바로 월간 계획서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조금 더 좁은 단위로 넘어가서 주간 계획서입니다. 이것도 역시 연간, 월간에서의 주간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주중 2회 이상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한 주간의 주제와 목표를 미리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간이라고 해서 그 한 주에 꼭 작은 소주제를 하나만 다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다음 주로도 연장될 수 있고 수업에 따라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요일별 과제와 준비 의무를 항상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간 계획서입니다. 매일매일의 활동을 이제 계획하는 거죠. 그래서 주간 계획에 따른 하루의 시간 계획을 하는 것을 일간 계획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역별로 수업 계획서를 작성을 하게 되고요. 앞에서 보셨던 예시 중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이 바로 이 일간 계획서입니다. 수업 활동에 필요한 준비물 그런 것들이 다 명시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이제 뭔가를 했으면, 실천했으면 그에 대한 평가가 당연히 기록되어야 되는 것이 일간 계획서입니다. 계획서를 쓰는 이유는 다분히 수업을 이렇게 계획했다라는 증거를 남긴다기보다는 그 계획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내가 어떤 수업을 실천했지, 실행했지 하는 부분을 보면서 평가를 통해 좀 더 나은 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간 계획서에는 반드시 평가 부분이 반영돼서 기록이 남겨져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학 중 계획서도 있습니다. 종일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것인지를 일단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방학 중에 반일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종일제로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하겠습니다. 우선 종류로 보면 현장학습 프로그램이 있겠죠. 여러 주제를 통해서 견학을 간다든지 또는 다양한 탐구, 관찰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프로그램을 계획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방학 때는 학생들이 돌봄 교실에서 굉장히 심심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현장학습 프로그램이 운영되면 좋겠습니다. 현장학습 프로그램 중에 특히 야외학습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캠프 그리고 그것을 위한 답사 같은 것들이 이 야외 프로그램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특강 및 강습회도 있습니다. 요즘 이제 아이들의 교육을 요하는 성교육이라든지 아니면 현재의 문화 또 특별히 배우고 싶은 것을 집중적으로 배우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구성을 해서 방학 중 계획서는 방학 전 계획서와 조금 다르게 작성이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타로 경연대회를 한다든지 발표회, 전시회 등도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있는 이 방학 중 계획서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수업 계획서 작성 시 선생님들이 고려하셔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지도 방법을 고려해야 하겠죠.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지도할 것인지 아니면 집단 활동을 통해서 집단적으로 지도할 것인지 하는 대상의 어떤 인원수 이런 것 등을 생각하셔야 하겠고요. 직접적인 경험 중심의 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단순히 이론을 전달하는 그런 수업은 요즘 아이들이 굉장히 지루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그 이론을 적용하여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경험 중심의 지도가 필요하겠습니다. 또 지역사회와 인적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도 지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견학을 간다든지 지역사회 인사들을 요청해서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하는 방법 등이 요새 많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학교에서 개인 활동이다 단체 활동이다 정해놓고 하시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스스로 선택할 때 본인이 거기서 책임감도 느끼고 완수했을 때 성취감도 더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그런 지도 방법을 선생님들이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상 학습자 고려가 필요하겠죠. 수업 지도 방법을 고려했으면 학습자가 어떤 대상인지를 고려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프로그램의 계획 과정에 일단 학습자를 참여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자들이 이전에 했던 것들에 대한 결과들을 반영하셔서 그 환류를 통해서 학습자가 원하는 그런 것들을 잘 보고 프로그램에 반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학습자의 발달 수준, 이 아이의 언어 인지, 사회 정서 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수준에 적합한 활동을 선정하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원하는 흥미와 요구를 고려해서 선정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또 학습자의 정신적 성장, 또 사회적 능력도 존중해야 합니다. 원하는 것을 무조건이라기보다는 이 아이들이 지금 어느 정도 정신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을 파악해야 하겠고요. 또 사회적 관계를 유도해서 할 수 있는 단체 활동을 중심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개인 활동을 더 많이 배려할 것인지 하는 부분도 대상 학습자 고려 시에 반드시 선생님들이 알고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달 영역을 고루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하는데요.
어떠한 영역의 발달도 사실은 개별적으로 발달하지 않거든요. 인지와 언어와 사회성과 정서 이런 부분은 모두 다 연계되고 통합된 방향으로 이렇게 성장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발달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개발, 그런 것들에 대한 본인들의 생각이 수업 지도 안에 이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많은 생각들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가족과의 관계도 무시할 수 없겠죠. 그리고 본인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돌봄 교실에 오면 다른 학습자들도 있기 때문에 부모와 타인과의 관계에 도움되는 프로그램. 그래서 요즘 뭐 인성 프로그램, 배려, 또 관계 형성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구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볼까요? 기회는 2번씩 주어집니다.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여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럼 이제 수업 계획서 작성에 실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실제적인 예시를 조금 보셔야 어떻게 계획하라는 거지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의문이 좀 해소되실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간 계획서의 실제입니다. 이제 연간에서 중요한 것은 각 달마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의 세분화된 소주제는 무엇이고 이것과 관련된 행사는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일단 3월에는 이건 이제 예시이기 때문에 이제 좋은 학교의 예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많이 하시는 주제가 새로운 생활과 친구들입니다. 내가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됐고, 그죠? 그리고 새로운 곳에 와서 친구들을 사귀게 됐을 때 어떤 주제를 다루면 좋을지를 선생님들이 생각해 낸 내용들입니다. 일단 관련 행사로는 뭐 3.1절 정도가 있을 거고요. 소주제를 보시면 이제 돌봄 교실에 처음 왔기 때문에 교실을 익힐 수 있는 활동, 주제가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친구들과 인사할 수 있는 거, 그런 게 첫 번째 소주제입니다. 또 돌봄 교실에서 이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일들이 있겠죠. 그래서 지킬 일 알아보기, 바른 생활 실천하기, 이것은 생활지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교실 규칙을 익힌다든지 스스로 자기 물건을 정돈하고 스스로 자율적으로 주도적으로 공부하는 어린이가 되기 위한 그런 주제들이 커다란 주제 3월의 주제인 새로운 생활과 친구들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돌봄을 시작할 때, 적응할 때, 그리고 앞으로의 다른 4월, 5월의 활동이 확장돼 나가는데 굉장히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때 주제 운영은 굉장히 세심하게 잘 생각하고 운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4월에는 이제 봄 날씨이기 때문에, 그죠? 3월에서 4월 이어지는 이 봄의 날씨에 일단 봄의 변화를 알아보고 또 여러 가지 감정에 관심 갖는 그런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관련 행사로 뭐 봄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요즘 프로젝트 활동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봄 하면 생각나는 것들에 대해서 뭐 알아보고 브레인스토밍하고 유목화하고 또 거기서 학생들이 원하는 활동이 추출이 되고요. 또 거기서 원하는 행사들이 나오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을 가지고 다양한 프로젝트 활동을 해보는 것을 4월 동안의 활동으로, 이제 연간 활동으로 계획한 사례입니다. 5월에는 이제 나와 우리 해서 나와 뭐 가족과 이웃과 관련된 주제를 많이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몸과 소중한 나, 그래서 나를 일단 인식할 수 있어야
타인과도 어울릴 수 있기 때문에 나와 관련된 주제를 다루게 되고요. 그다음에 나와 가깝지만 타인인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소중한 가족에 대한 주제도 다루게 됩니다. 또 가족이 확장되면 가족의 생활,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문화로도 확장이 될 거고요. 또 이 문화 중에 가장 가까운 이웃인 우리 동네 사람들의 어떤 생활과 모습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그런 주제를 다루면서 관련 행사로는 나 우리 가족 프로젝트,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프로젝트 수업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죠. 그래서 프로젝트 활동을 한다든지 또 어린이날, 어버이날, 석가탄신, 스승의 날 이렇게 특별한 날에 대한 행사들을 통해서 나와 우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주제와 활동들을 계획할 수 있겠습니다. 6월에는 이제 나와 우리가 좀 더 확장돼서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한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우선 나라를 위해 애쓰신 분들, 위인들 또는 공헌한 분들에 대해서 아는 것, 그다음에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5대양 6대주를 탐구해 보는 것. 초등학교는 탐구 활동이 가능하죠. 일단 프로젝트 활동이 탐구 조사 활동이기 때문에 함께 알아보고 기록해보고 관련 활동을 해보면서 주제를 더 심화시켜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우수성을 알아보는 활동은 우리 민족 문화에 대해서 이해도 하고요. 또 자부심도 가질 수 있는 좋은 활동들이기 때문에 그런 주제가 있으면 부수적인 활동으로 전개해 나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요즘은 세계화 시대이기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 문화도 이해하고 요즘은 오히려 선생님들보다 아이들이 더 많은 곳에 가서 더 많은 문화를 체험하고 왔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활용해서 그 부분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을 다루면 여러 가지 활동을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관련 행사로는 현충일 행사가 있겠습니다. 자, 7월에는 환경과 관련된 주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환경 오염을 예방하는 방법, 그러려면 뭐 쓰레기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뭐 매연을 줄인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 요새 또 미세먼지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뉴스거리들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의 요즘 관심은 사실 환경에 많이 또 열려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전염병, 뭐 유행병, 뭐 감염병 등과 관련돼서 청결과 위생, 또 같이 공동생활을 하는 돌봄 교실에서의 청결과 위생과 관련해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주제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관련 행사는 제헌절이 있습니다. 자, 8월에는 여름방학인데요. 이때도 이제 뭐 온종일 활동이 되든지 아니면 반일 활동이 되든지 돌봄 교실은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주제로는 여름방학을 아주 재미있게 느낄 수 있도록 여름 속으로 풍덩, 자연과 어울리는 활동, 또 흙에서 자라는 생명체들, 또 조상들과 여름나기 이런 것처럼 방학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여름에도 역시 여름 프로젝트, 또 수영장 체험학습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행사도 진행을 합니다. 9월에 가을에는 가을의 변화, 알알이 익어가는 곡식, 또 한가위라는 우리 민족 명절이 있죠. 또 오색빛 고운 옷 입은 상과들 이렇게 해서 물들어가는 가을의 변화, 그리고 자연의 변화, 그 다음에 추수라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면서 관련 행사로는 추석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다룰 수 있겠습니다. 자, 10월에도 우리의 전통 문화, 추석에 의해서 이어집니다. 우리나라의 문화, 우리의 탈체험, 조상들의 놀이 문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문화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우수성에 대해서 자부심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되고요. 개천절, 전통놀이, 자연 음식 만들기 같은 관련 행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11월에는 직업과 생활인데요. 일단 초등에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게 진로 탐구 부분입니다. 그래서 직업의 세계, 어떤 직업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는 주제를 다룰 거고요. 꿈을 찾는 우리, 그래서 앞으로 나의 진로는 어떻게 갈 거냐. 그다음에 조상들의 일, 직업과 노래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 그다음에 고마운 우리 교통수단은 뭐가 있는지 해서 직업과 생활과 관련된 주제로 조금 더 심화시켜서 확장되고 그때쯤에 이제 학예와 같이 뭔가 발표회 뭐 이런 것들을 운영하실 수 있겠습니다. 12월에는 함께하는 세상에서 내 주위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다루게 되고요. 어려운 이웃 알기, 어떻게 도울까, 함께하는 생활, 기부하는 생활 이런 주제를 통해서 내 주변에 조금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함께 해결하는 그런 주제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성탄절, 겨울방학식 이런 활동이 관련 행사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연간 활동이 쭉 이렇게 이루어졌고요. 그 활동들이 각 달에 맞게 아이들의 발달과 흥미와 맞게 계획이 됩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월간 계획이 이제 진행이 되겠죠. 그다음에 그 월간 계획을 토대로 해서 주간 계획을 이제 하게 됩니다. 주간 계획서는 보통 이런 예시를 통해서 보실 수 있는데요. 일단 구체적으로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맨 앞에 나와 있는 그 붉은 박스로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제목인데요. 여기는 뭐 일주 주간 교육계획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꼭 그렇게 넣으셔도 되고 뭐 본인이 원하는 어떤 계획 안에 제목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활동의 주별 교육 계획안을 쓰시면 되고요. 반드시 이제 있어야 되는 부분이 기간, 주제, 소주제, 목표 이제 이런 거겠죠. 기간은 여기 보시면 3월 둘째 주.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 하겠다. 4월 둘째 주. 제가 3월도 넣고 4월도 넣고 다양한 달이 들어갈 수 있어서 일단 그냥 다 넣어놨는데요. 지도할 수 있는 기간 매주 표시되어 있지만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주에 어떤 걸로 할 건지는 그때 상황에 맞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제가 있죠. 아까 정했던 주제, 새로운 생활과 친구들 3월의 주제이죠. 그래서 그 주제를 넣었고요. 소주제로는 돌봄 교실 익히기 그런 것들을 운영해서 가고 있고 목표도 정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여지는 걸로는 어떻게 시간표를 그러면 작성을 할 것인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동안에 어떤 시간표로 짜여지고 어떤 교육 내용을 운영할 것인지와 관련된 부분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일단 준비 활동을 하게 되고요. 과제, 알림장 확인 및 숙제 지도를 한 후에 첫째 마당, 둘째 마당, 셋째 마당 여기 예시는 이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지도를 하고 그 다음에 단체 활동을 하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어서 시간표도 여기 주간 계획안 안에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시간표와 교육 내용은 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겠죠. 그래서 교사가 학교에서 운영되는 활동들을 이렇게 잘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앞서서도 설명드렸듯이 이 정규 교과 그리고 초등 돌봄과 방과 후 과정을 연계해서 하는 시간표를 요새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그 예시를 잘 참고하셔서 이 시간표 교육 내용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가정통신문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통신문을 제작해서 이걸 출력하면 바로 가정에 이제 발송해서 부모님들도 그럼 한 주 동안에 우리 아이가 어떤 돌봄 교실에서의 교육을 받는지를 알 수 있도록 제작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가정에 전달할 수 있는 내용들이 가정통신문에 기록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예시를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구성할 수 있겠죠. 이건 약간 그림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 보면 조금 저학년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운영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부분은 일간 계획서의 예시 부분입니다. 일간 계획서를 보시면 먼저 1주차 감성 지도안 이렇게 되어 있고요. 활동명, 활동 목표, 준비물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목에는 활동명, 활동 목표가 명확하게 제시되도록 돌봄 교실 시간에 돌봄 교실의 어떤 혼동을 최소화하도록 제작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활동명과 활동 목표는 주간 교육계획안에 의거해서 수업 계획안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간 계획안을 보시고 거기 나와 있는 주제 중에 거기에 합당한 활동을 정하고 거기서에 대한 활동 목표, 예를 들면 친구와 안녕이라는 활동이라면 새로운 친구들과 인사하며 자신을 소개할 수 있다라는 목표를 기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준비물인데요. 이 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재료들이겠죠. 그런 것들을 차시별로 준비하셔서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활동 과정 내용인데요. 하루의 활동이기 때문에 도입, 전개, 정리 순서로 계획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도입에서는 일단 주제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게 되고요. 전개에서 본활동이 진행되고 그다음에 마지막 전개에서는 그 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순서로 활동 과정 및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한눈에 알아볼 수도 있고 수업 진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계획안을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참고하셔서 도입, 전개, 마무리 이런 형식으로 정리 형식으로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부분에는 참고할 사항들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자료의 출처, 또 참고 사이트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게시하시면 좋겠고요. 또 팁도 적어주시면 좋은데요. 수업 진행 시에 참고할 수 있는 팁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교사들도 내가 쓴 계획안을 봤을 때 이게 무슨 수업을 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게 해주고 이 계획안을 다른 교실에서 사용하도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기록되면 좋은 일간 계획서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간 계획서 매일매일 활동에서 활용되는 활동지 부분인데요. 여기에 보여지는 활동지처럼 이렇게 다양한 활동지를 준비할 수 있을 텐데요. 여기 보시면 세상에서 가장 멋진 땡땡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늘에서 빛나는 햇님처럼 아주 소중한 존재인 여러분을 소개해 보세요 하면서 이런 활동들은 이제 돌봄 교실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이들하고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은 활동지가 되겠죠. 그래서 꼭 활동지 형태가 아니어도 되지만 실제 여기서는 활동을 보여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활동지 중심으로 활동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활동지에 활동 안에 복사해서 이제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부담은 좀 적게 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기록하는 것보다는 즐겁고 재미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림을 그린다든지 간단한 의견을 적는 정도의 활동지가 적합하다고 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발달 어떤 수준에 따라서 조금 난이도는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에 안내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활동지 내에 안내가 포함되어 있어서 지도 시에 잘 유용하게, 그래서 어떤 식으로 생각해서 글로 표현하고 그림으로 표현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들어있으면 활동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간 계획안 두 번째 예시인데요. 세 번째 예시에서도 이런 활동지를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계획이 있고 반드시 활동지가 있어야 된다기보다는 이 활동이 지금 계획안만 보시면 알 수 없어서 두드러지게 보이는 부분들을 강조해 놨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어떤 활동을 하는 학기 초에서 조금 더 우리가 결합된 활동지로 가고 여름이나 가을이나 계절이 반영된 그런 활동지 등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수업에 활동지를 활용하셔도 좋고 다양한 재료들을 이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수업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시면서 이 계획서를 작성하시면 좋은 수업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수업 계획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연간 계획안을 중심으로 해서 월간, 주간, 일간 계획안을 작성하게 되고요. 일간 계획안에서 하루하루 아이들과 하는 활동을 하시고 거기 수업에 대한 오늘의 피드백을 잘 적어 놓으시면 계속해서 좋은 수업을 해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학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볼까요? 기회는 2번씩 주어집니다.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여 문제를 풀어보세요.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계획안 수립, 연간, 월간, 주간, 일간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돌봄 교실에서의 아동 지도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F-U-R-N